여러분은 중대한 개인적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나 해로운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충동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결심을 선포하고 친구들에게 당신의 새로운 계획을 알리고 당신의 변화를 모두가 지켜보고 응원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충동이야말로 당신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망치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변화, 우주를 움직이고 현실을 재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전시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외부의 인정에 중독되게 만드는 교묘한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깊은 곳에는 아직 낡은 당신의 정체성이 살아남아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낡은 자아는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창조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내면의 완전한 일관성입니다. 오늘 저는 왜 당신의 가장 심오하고 영구적인 변화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선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유지하는 내면의 주파수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변화를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혁명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우주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를 결심하고 그것을 외부로 알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창조 에너지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되고 그들의 의심이나 기대를 감당해야 하며 당신의 변화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내면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집중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과 에너지를 내면에 온전히 집중할 때 비로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붕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지켜보는 외부의 수많은 관찰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찰자는 바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내면에서 얼마나 일관되고 강력하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양자장은 그에 맞는 현실을 물질화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외부에 떠벌리는 것은 마치 여러 명의 요리사가 각기 다른 레시피로 하나의 요리를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혼돈뿐입니다. 반면 당신이 침묵 속에서 오직 새로운 당신이라는 정체성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안정되고 일관된 주파수, 즉 새로운 존재 상태의 전자기적 신호가 양자장에 명확한 청사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청사진에 따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을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영적 스승들이 침묵의 힘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변화는 행동 이전에 존재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상태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된 당신의 내면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잉태되고 길러져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낡은 정체성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 생존 본능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운영체제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해도 그 후 5%를 지배하는 낡은 프로그램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과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곧 미지의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당신이 변화를 외부에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낡은 잠재의식에게 싸움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존 전략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변화에 의심을 표하거나 과거의 당신을 언급하며 비웃는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거봐, 역시 위험한 짓이었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안전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뇌의 신경 회로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갓 만들어지기 시작한 새로운 신경 경로는 외부의 비판이나 의심이라는 공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마치 갓 심은 연약한 묘목을 폭풍우 속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랄 때까지는 조용한 온실 속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 온실이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기로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더 이상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주파수로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은 오직 내면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새로운 정체성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낡은 자아와 연결된 신경 경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새로운 정체성과 연결된 신경 경로는 반복적으로 활성화될수록 두껍고 강해집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어 새로운 신경망이 자동 운영 체제가 될 때 당신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이 마침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당신의 내면에서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혁명입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빠르고 확실하게 바꾸는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와 몸을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양자장과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동일한 신경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 몸은 실제로 그때와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면 당신의 뇌와 몸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감사와 기쁨의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감정을 단순한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심장이 뛰는 방식, 호흡의 깊이, 얼굴의 미소까지 모든 세포가 그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에 공명하도록 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미래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감정적 경험을 실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그에 맞춰 새로운 신경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후성유전학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결핍의 감정을 느낀다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몸을 질병과 노화 상태로 만듭니다. 반면 당신이 꾸준히 감사, 사랑, 풍요의 감정을 느낀다면 건강과 장수를 촉진하는 새로운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강력한 변화는 당신이 소파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상태를 충분히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연습하여 익숙한 상태로 만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존재 상태가 양자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이며 우주는 이 신호에 응답하여 당신의 외부 현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일관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확언도 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관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통일된 신호를 보낼 때만 반응합니다. 아침에 10분간 풍요로움을 느끼며 명상했지만 나머지 24시간 50분 동안 돈 걱정을 하고 청구서를 보며 불안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면 당신은 우주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는 풍요롭다는 아주 약한 신호와 나는 끔찍하게 가난하고 불안하다는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지배적인 주파수, 즉 결핍과 불안의 주파수에 반응하여 그런 현실을 더 많이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일관성이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고 그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몸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건강함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당신의 몸 또한 그 건강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활기차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정렬될 때 당신은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외부로 방출하는 일관된 존재가 됩니다. 이 신호는 당신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와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적 신호가 결합된 것입니다. 특히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보다 수천 배나 강력하며 몸 주위로 수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심장이 사랑과 감사의 감정으로 고동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주변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강력한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 중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특정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 죄책감, 분노 등을 반복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그 감정들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에 말 그대로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몸은 익숙한 부정적 감정의 화학 물질을 요구하며 당신을 다시 과거의 감정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몸의 중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낡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야, 과거의 프로그램일 뿐이야 라고 선언한 뒤 의도적으로 새로운 감정 상태로 전환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과의 치열하지만 고요한 싸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새로운 존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일관성을 얻게 되고 양자장은 당신의 새로운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를 당신의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당신은 아마 호흡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당신의 존재 상태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투쟁 도피 상태로 만듭니다. 반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몇 번,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심장에 집중하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당신의 심장으로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을 빨아들인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낡은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즉시 심장과 뇌의 리듬을 동기화시키는 심장-노의 일관성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호흡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감사,
사랑, 자유, 풍요로움, 심장이 그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호흡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몸을 새로운 미래에 감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상태를 바꾸고 몸의 전자기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의식적인 호흡이야말로 당신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 침묵의 의식을 실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중심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끈 후에 단 5분이라도 투자하여 이 침묵의 호흡 의식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기 시작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의심과 옛 습관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낡은 자아는 자신의 소멸을 감지하고 당신을 과거의 안전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때 외부 현실은 마치 당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고 인간관계는 삐걱거리며 건강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시험받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작업이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다시 낡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낡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3차원 현실은 에너지의 변화보다 느리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해도 그 에너지가 물질 현실로 응축되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다음 날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 내면 작업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의심이 들 때, 외부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외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현실은 과거 생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것에 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과거에 에너지를 주어 그것을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은 다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의 오감이 말하는 현실보다 당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비전을 더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것을 마야, 즉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지는 현실은 과거 에너지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정한 현실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침묵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이 이 불안정한 시기에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미묘한 표정, 의심 섞인 말투 하나하나가 당신의 연약한 믿음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아직 세상의 판단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유일하고 확고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내면의 상태를 유지할 때 양자장은 결국 당신의 일관된 신회에 항복하고 당신의 외부 현실은 마치 마법처럼 새로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보여주기식 변화의 허상을 파헤치고 진정으로 삶을 바꾸는 힘이 완전한 침묵과 내면의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박수갈채나 인정을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분노하게 했던 일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예전에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아는 내면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세상에 당신의 변화를 선포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변화를 눈치챌 때까지 조용히 그 변화를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반응,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인정을 구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낡은 게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내면이라는 신성한 실험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위대한 창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 당신의 감정, 당신의 호흡, 이것들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침묵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조각하고 일관되게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외부 현실이 변할 때까지, 아니, 외부 현실이 변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알리지 말고 당신의 영혼에 먼저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침묵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